11월 12일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드윈 테일러의 시공간의 물리학에서 2단원 55번과 56번을 공부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55번은 입자가속기인데 선형가속기에서 전자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스탠포드에 있는 클라이스트론이라는 3km짜리 직선 파이프에서 전자를 가속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km를 쭉 지나고 나면 나오는 최종 운동 에너지가 40개브라고 합니다. 선형 가속기고 최종 운동 에너지가 40개브다. 이런 거. 이 글자가 T. 최종은 40개브. 전자를 썼으니까 전자의 질량을 EV 질량으로 표현하면 0.5매브. 자, 오늘 또 정성적으로 알아냈던 게 1EV가 나타내는 건 1V의 전위차가 있는 장에서 전자가 이제 거기서 가속을 했을 때, 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 가속을 했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시 1V의 전위차가 있는 장에서 전자가 가속했을 때 나오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있고, A번 실험실 기준들에서 관찰할 때 전자는 가속파에 따라 매 1m마다 거의 같은 양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위 미터당 얻는 에너지를 구해보세요. 단위 미터당 얻는 에너지, 단위 미터당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40개브라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이긴 한데 에너지를 얻었는데 미터마다 에너지가 차근차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미터당 에너지는 총 입자가 가속한 3km를 나눠주면 된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얘가 갖게 됐었던 40개벌을 3km로 나눠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몇 미터당 나오는 에너지 증가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문제니까 굳이 머리를 안 써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얘는 미터당 13매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떨어뜨리는데 13매브 퍼 미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m를 갈 때마다 13매브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가속을 지하철이 가속하듯이 척척척척척척척 해서, 그런 가정이니까 어차피 미터당 이렇게 가속을 해서 최종적으로 40개보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건 이제 쉽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뉴턴의 표현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책을 그대로 읽고 있어요. 전자가 광속과 같아질 때까지 가속기를 따라 이동한 거리를 구해봐라.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자. 일단은 상대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자가 아무리 가속을 해봤자 광속이랑 같아질 이유는 없고, 광속을 넘어갈 일은 일단 없고. 자, 그런데 만약 뉴턴 역학이 옳다고 해보자. 전자가 광속과 같아질 때까지 가속기를 따라 이동한 거리. 우리가 A에서 지금 얘를 구했으니까 이 단서를 한번 응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 미터당 얘가 얻는 에너지가 13매브라는 건데, 미터당 13매브의 운동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샥샥샥샥 간다는 건데, 자, 그걸 알고 있고, 광속과 같아질 때까지 이래. 광속과 같아질 때까지. 그렇다면 이거를 좀 해석을 해가지고 수학으로 번역을 해보면 확실한 건 얘가 미터당 얘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래서 40개로까지 나오는데,
자, 참고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자, 뉴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상대론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론적 에너지에서 정지 질량을 뺀 게 상대론적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나오게 된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나온 최종 상대론적 이 운동 에너지가 40Kg라는 건데요. 뉴턴으로 나온 2분의 1의 베타 제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다시 자 2분의 1 mv 제곱에서 썼던 얘는 뉴턴 역학인데 얘라면 얘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상대론이 이 광속 0. 몇 C라고 하는 광속 스케일에서 광속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네. 광속 스케일 정도가 되면은 뉴턴 역학이 안 맞고 상대론적 역학이 나오는데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가 맞죠? 그러니까 입자를 가속시켜 가지고 미터당 13매부씩 쭉쭉쭉 에너지가 가해져 가지고 나왔을 때 나온 3km까지 다 갔을 때 나온 운동 에너지가 얘라고. 얘가 아니고 얘다. 그 얘가 40Kg가 된다라는 거네. 근데 만약에 뉴턴 역학이 많아서 점점 가속돼 가지고 그런 전자의 속력이 광속이랑 같아진다, 넘어간다 그런 제약이 없어가지고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얘가 된다면 그때 길이가 얼마나 가지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해보자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란 말이에요. 자, 2분의 D 우리가 가정을 했지. 클라이스트론 3km짜리 선형가속기는 미터당 전자를 13배부씩 이렇게 가게 한다. 얘가 지금 고정이라고 1번에서 나왔다고. 여기에 얘가 이렇게 가지고 촘촘 해가지고 얼마나 가야 2분의 1 m 베타 제곱이 나오겠습니까?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x는 2분의 1 m 베타 제곱분의 뭐겠어? 2 오버 d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베타에다가 c를 넣어야겠죠. 베타에다 c를 넣어야겠죠. 실제로 풀이에서 그렇게 했는지 봅시다. 55번에 저기 베타에 c를 넣어서 계산을 했는지 봐보겠습니다. 이건 그렇지. 2분의 1 mc제곱 맞네. 그 0.5 웨브를 넣어가지고 4분의 1 웨브가 나와서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cm가 나온다 그 말이야. 허무 맹랑한 소리네. 허무 맹랑한 소리. 세상에 2cm예요. 2cm. 계산해봤더니 2cm가 나왔어. 뉴턴이 말이 안 되네. 지금 선형가속기가 3000m인데 3km짜리인데 뉴턴 역학대로 하고 여기 설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전자한테 1m당 13매부씩 이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얘를 가속시키는 입자 가속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뉴턴 역학이 맞았으면은 광속 스케일이어도 뉴턴 역학이 맞았으면은 고작 2cm 가가지고 바로 광속으로 되는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데. 그렇대 지금 우리가 풀어보니까요. 그런데 제한이 걸려있죠. 입자의 운동을 가속을 시켰을 때, 입자를 가속시켜서 운동을 시켰을 때 걔네 가속을 못 넘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역학이 상대론적 역학인데 그 상대론적 역학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상대론적 총 에너지에서 정지 에너지를 뺀 거다. 질량이지. 그걸 뺀 게 이건데 그 조건에서 나온 이 최종 운동 에너지가 40Kg가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혼자 공부했을 때는 해결 안 됐는데 방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A가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네요. B번
가속기 끝에서 방출되는 40계부의 전자 속도 베타는 광속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이거가 문제가 불친절한 게 이렇게 줬어야지. 광속보다는 작은데 거의 광속으로 간다고 해보자. 만약 40계부였을 때 얘가 C에 근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식 107번을 이용한 거예요. 식 107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타는 우리 이제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B죠. 운동량이잖아.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 넣어볼까? 오케이, 여기에 넣어봅시다. 로렌츠 기하학에 의하면 m제곱은 시간항인 2제곱에서 저거 뭐야, p제곱은 공간항인 p제곱을 뺀 거랑 똑같아요. 우린 이걸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저걸 넣어볼까? p? 그래. 왜 이렇게 쓴 거야? 애초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 p는 베타이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p는 베타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 p제곱은 베타 제곱의 2제곱이야. 자, 그래서 2제곱분의 m제곱을 여기다 써주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베타랑 1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랑 같냐면은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다고 했으니까 C라고 쓰면 안 되겠네. 우리는 여기서 단위를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1이랑 가깝다고 되시면은 시간이 광속이랑 똑같다는 뜻이지, 비슷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2제곱분의 m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걸 쓰는 문제입니다. 1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은, 자, 2에다가 저 2는 t 더하기 m이 되겠지? 요거의 제곱분의 m제곱.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40계부고 m은 0.5매부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아. 요거 써. 이렇게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랑 엄밀히 하면 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서 구해주면은 이 수학이야. 여기다 40계부 넣고 0.5m을 넣고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나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 굉장히 그냥 되네. 그냥 아니, 그냥 된다는 게 10의 마이너스 9제곱 차이 난다는 게, 마이너스 8제곱 9제곱 차이 난다는 게 거의 그냥 똑같다는 거지. 0.00 몇 차이 나는구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이제 정성적으로 뜻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40계부 정도 만들어졌다고 그 3000m에다가 최종 운동 에너지가 40계부로 만들어내는 그런 입자가속기를 돌렸다면 그 전자는 거의 진짜 빛인데 거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C 여기도 잡히나? 자, C 가속기에서 방출되는 40계부의 전차를 따라서 움직이는 로켓 기준틀에 관찰한 3000m 가속기의 파이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40계부가 있고 전자를 따라 3000m 가속도 파이프의 길이. 자, 다시 전자를 따라 움직이는 로켓 기준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길이 수축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자가 지금 빛의 스케일로, 빛의 속력 스케일로, C 스케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길이도 수축되고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도 다르게 측정이 될 건데, 여기서 말한 3000m는 밖에 있는 땅의 정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측정한 거리고, 3000m는. 근데 그랬을 때 여기 40계부의 전자가 쫙 이제 간다고 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오케이 이해됐어. 전자가 가속기에서 쭉 가가지고 최종 운동 에너지가 40계부로 딱 만들어지고 그대로 축 이제 튀어나갔네요. 툭 이제 튀어나가면 이 정도의 속도로 쫙 가겠죠. 굉장히 빠르게. 오케이. 그랬으면은 이제 그 속도로 계속 얘가 가면은 주변에
그 축상에 있는 길이들은 수축돼서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 뒤에 있던 선형가속기도 수축돼서 보일 건데 그 수축된 길이를 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수축된 길이인데요. 그러면은 감마분의 L을 알아야 돼. L은 캐피탈 L은 3000m가 되고요. 감마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는 40개분짜리가 됐고 당연히 여기도 운동에너지 더하기 질량인데 질량이 0.5회부가 기가의 그 단위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운동에너지를 써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감마 자체는 n분의 2니까 여기에 0.5 매부분의 40개분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돼. 나는 이제 답이 기억이 나니까 여기서 감마분의 L을 해주면 3000m가 4cm였던 걸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게 되는 거. 자, 전자 하나를 선형가속기에 돌려가지고 최종 운동 에너지를 40개보가 나오게 맞춰놓으면 나오는 결과 그때 그 빛의 속도는 그때 그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랑 거의 가깝게 진짜 10-9제곱의 차이가 나게 1 빼기 지금 빛의 속도에서 이 전자의 속도를 뺐더니 10-8승이죠. 거의 그냥 10-10승이잖아요. 피코 스케일이야. 거의 그냥 빛의 속도로 간 건데요. 이 정도 속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수축돼서 보냐면은 3km짜리 그 길이가 고작 4cm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를 샥 간다는 뜻이네. 샥 4cm가 3km는 뭐 3km도 스케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오, 내 새끼손가락보다 작네. 4cm가 새끼손가락에 이 두 개네요. 두 개. 참고로 제 새끼손가락 손톱이 1cm입니다. 1cm 거의 어찌됐건 오케이 어찌됐건 네, 그런 게 있어요. 내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졌다고 3km짜리가? 오, 말장난이 심하시네. 장난 같네요 정말. 그래서 55번이에요 이거 몇 분 했나? 이거를 근데 굉장히 독해할 게 많이 있었죠? 독해할 게 많이 있었다 정말. 네, 55번인데 필기시간 가져. 여기 뭐 별거 없었어. 조건만 써놨어. 55번이었고요 A, B, C에 대한 풀이과정입니다. 찰칵 +. 다음에 56번을 가보도록 하자. 56번은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로켓 애들이 타고 노는 로켓 우주선이 아니고 우주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6번은 코스믹 레이. 아까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코스믹 레이의 종류 중에 하나가 양성자가 있더라고. 뭐 방사선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양성자를 내놓은 거 보니까 확실히 여기 이 책을 쓴 그 석학분들이 그래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도 스케일 되지. 지금 졸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한 문제 하는데 지금 15분이 넘게 걸렸어요. 자, 16줄 잘 보세요. 양성자는요 1개브예요. 1개브. 그 다음에 전자는 0.5 매부고 근데 얘가 우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속이 된 것 같아. 근데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잘 찾아내고 있거나 이제 찾아냈을 거야 물리학자들이. 어쨌든 양성자가 자기가 알아서 가속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앞에 있는 55번이랑 다른 게 55번은 밖에 있는 기계에서 외부에서 장을 걸어줘 가지고 외력으로 전자를 가속시켰단 말이야. 근데 56번에 있는 양성자에 의한 코스믹 레이는 기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기계 안에 없으면 얘를 가속시키는 건 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 때문에 아까 골머리를 조금 섞였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양성자가 원래 어떤 초기에 어떤 핵반응인가? 그걸로 인한 에너지로 쭉 왔을까요? 어쨌든 얘가
10의 20제곱 E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총 상대분적 에너지예요. 총이야, 총. 여기에 지금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가졌다는 게 없어. 근데 얘가 거의 운동 에너지죠. 왜냐면은 아까는 기가 EV였어도 정지 질량, 정지 에너지를 신경을 안 썼는데 얘는 그냥 뭐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 MC 스퀘어지 정지 질량은 1개브라는 건 오늘 외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양성자와 함께 운반되는 시계로 측정할 때 지름이 10의 5광년인 우리 은하를 횡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양성자와 함께 운반되는 시계로 측정을 해라. 양성자랑 함께 운반하는 시계로 측정을 할 건데, 그러면은 양성자가 가면서 시계를 받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 문제도 양성자 기준입니다. 양성자 기준. 밖에서 본 사람이 양성자 거를 측정하고 내 시계를 본 게 아니고 양성자 기준이에요. 양성자 기준이니까 양성자랑 같은 로켓을 탄 시계가 측정하는 게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유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도 양성자가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은하를 횡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이라고 했냐면 10의 5 광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광년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미터 단위로 계산하는 거가 아직 훈련이 좀 안 돼 있긴 한데, 얘는 대강 우리 문제는 지금 이게 아니니까 10만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쉬워. 왜 그러냐면은 얘는 감마만 구하면 돼. A 이제 구해보자고. 감마는 n분의 2예요. 왜냐면은 2는 감마 m이니까. 자, 정지 에너지는 아까 1개브라고 했었고, 에너지는 10의 20제곱의 2V가 되니까 감마는 뭐겠어? 계산이지 뭐. 내가 계산까지 이렇게 떠먹여줄 수는 없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10의 5제곱 광년은 방금 n분의 2라고 하는 이 감마에다가 타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우는 감마분의 t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마분이니까 10의 20제곱분의 1개에서 g 10의 9제곱을 해준 다음에 10의 만년 광년 10만 년이야? 10만 년이래. 10만 년을 해줘서 그럼 나오면은 얘가 30초래요. 30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성자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정도 에너지를 갖고 오는 베타를 갖고 있는, 베타의 속도를 갖고 오고 있는 그 양성자는 은하를 자기 입장에서 30초라는 시간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구에서 10만 년 걸리는 10만 년이면 강산이 몇 개 바뀌는지도 그게 안 될 정도로 지구 카운팅으로 10만 년을 갈 스케일인데 30초밖에 안 걸린대. 자기가 측정했을 때 슝 가는 30초만큼 측정했을 때. 근데 걔가 봤을 때 그러면 자기 정지에 있는 애들은 여기를 10만 년이라고 체크하겠는데, 그만큼 그 10만 년을 30초만큼 가는 그 속도로 가고 있는 애의 에너지는 얼마나 크겠어요? 가 10의 20제곱 정도 스케일이 되면은 우리 은하를 30초 만에 통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라는 거. 이거를 또 계산해 봐야 되겠네.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이 8분 걸리는데, 그러면
빛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입자, 전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 전자는 양성자는, 그러면 걔는 몇 초 걸린다고 측정을 할까? 굉장히 짧겠네. 우리 은하를 30초 걸린다고 했는데. 됐고, 그 다음에 B번,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양성자의 지름이 되게 해봐라. 양성자는 페르미인데, 그러니까 fem코 단위인데, fem코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단위라고 합니다.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어요. 양성자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는 자신의 정지 에너지의 몇 배인가? 지금 독해가 안 돼. B도 약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양성자의 지름으로 로렌츠 수축이 되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양성자가 가져야 하는 에너지는 자신의 정지 에너지의 몇 배인가?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년이고 L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감마분의 L만큼 돼야 되게 합니다. 근데 이 감마는 M분의 2고요. 이거잖아. 감마 구하라는 거잖아. 양성자가 가져야 되는 이 에너지는 정지 에너지의 몇 배인가? 감마입니다. 감마배입니다. 근데 그 감마를 여기서 구하라는 거야. 그 1번에서 구하면 되겠어요. 감마는 요것분의 요거를 하면은 감마가 10의 마이너스 36제곱 나와. 와, 이것도 거의 그냥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 10만 광년이 원자, 아까 4cm도 소름 돋았는데 이번에 원자 단위로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돼? 간다고 해보자고.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입자 가속기를 가고 있는 양성자가 아니고요, 자기 멋대로 우주에서 오고 있는 우주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 안 된 것 같아. 아까 2010몇 년도 거 그 뉴스 과학 기사를 봤었는데 아직도 못 해결한 거를 보면은 10의 36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양성자가 가속될 때는 그냥 가속된 게 아닐 것이다. 자신의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자신의 질량을 에너지로 깎아내면서 변환시키면서 오는 거일 거다. 자, 그 상황입니다.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감마는 지금 구했어. 요구되는 속력을, 자, 얘는 속력으로 봐도 되겠지. 요구되는 속력을 갖기 위해서 양성자의 질량이 얼마나 에너지로 변환되어야 하는가? 질량이 얼마나 에너지로 변환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줄, EV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질량도 EV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하면은 그냥 그거를 질량 단위로 환산해 주면 되니까.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떤 질량이 있을 건데 양성자 덩어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쭉 오고 있어. 근데 쭉 오면서 자기가 가속을 할 건데 점점 이 질량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그랬을 때 나온 이 최종 한 개의 양성자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한 개의 양성자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감마가 10의 36이라 그 말이야. 이때.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질량이 굉장히 많이 환산이 됐어요. 질량이 환산이 됐어요. 이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델타 M만큼이 상대론적 에너지로 되겠는데, 근데 나는 이제 문제 풀이를 먼저 봤으니까 그 풀이 과정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질량이 운동 에너지로 변형이 된 거야. 왜냐면 지금 얘는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질량이 운동 에너지로 가속이 됐고요. 예를 들니까 첫 번째는 이거야. 얘는 맨 첫 번째 이 첫 번째에서는 자기의 이 질량만 가지고 있었겠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아니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대론적 에너지는 그때 당시에 정지 질량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이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내 생각은 그거야.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까지 깎였었던 질량이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깎인 운동 에너지에다가 당연히 정지 질량까지 더해줘야지 그게 이제 상대론적 에너지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질량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변환되냐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랑 이 풀이에 따르면은 질량이 변형돼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에너지가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상대론적 에너지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10의 20제곱 EV라고 했어요. 그거 하는 거지. 감마? 감마임이니까 지금 이거 아예 좀 다른 문제구나. 어쨌든 그러면 자, 질량이 운동 에너지로 변화된 양. 자,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상대론적 에너지에서 n만큼 뺀 거. 감마 m을 구해도 되긴 하겠다. 거의 똑같아 지금. 감마 m은 감마가 10의 36승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10의 36 스케일에 비하면 1은 너무 작으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m은 1개분짜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 변환을 해보면은 운동 에너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 게는 10의 36 m이었는데, 네, 그거는 10의 9승 kg. 이거는 100만 톤이라고 합니다. 100만 톤 정도가 있어야 100만 톤 정도가 싹 다 깎이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감마가 10의 36제곱이라고 하는 스케일이 되고, 그 스케일이 되면은 우리 은하가 원자 단위로 보인다. 그만큼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성자 100만 톤 맞아요? 100만 톤을 어떻게 구해? 물리적인 생각만 좀 해보자 그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질량이 운동 에너지로 싹 다 변환을 해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로 간 거였다. 상대론적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보니까 감마 임이라고 해도 되네. 지금 다 그랬어요. 55번도 그랬고. 자, 그럼 정리. 55번은 밖에서 전자한테 힘을 가해줘. 장이니까 EV를 줘가지고 사실 55번은 입자가속기, 선형가속기에서 전자한테 힘을 줘가지고 전자를 가속시켰고, 그 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갖게 돼가지고 그 속도로 시간 단축을 하건 시간 팽창을 하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였고, 56번과 같은 우주선 코스믹 레이 문제는 얘도 가속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온 거냐면 양성자의 질량을 깎아가지고 그 깎아진 질량으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가 얘를 운동하게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다. 깎여진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이 됐고, 그 변환된 에너지로 얘가 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질량, 이 감마, 그래서 이 감마로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그만큼 짧아진다. 원자 단위만큼. 얘는 무슨 말이었지? 시간 팽창을 해가지고 고유 시간을 푸는 문제였고, 이렇게 해서 55번과 56번을 마치겠습니다.